자, 이번 학기에 구조2에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역학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교재는 구조2의 문헌당 내가 저작한 책하고, 그 다음에 해법 건축구조역학 김은당 장동찬 공저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 PDF 여기에 요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제 구조의 설계가 되는데, 건축물은 이제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이제 집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하중이 뭐 지진이라든가, 그죠? 지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태풍이 이렇게 불 수도 있죠, 그죠? 태풍.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쌓일 수도 있고, 또 건물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하중이 이렇게 무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력. 그래서 이러한 외력에 의해서 이 구조물에 그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 변형은 이제 구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안전을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그러한 해석과 설계가 구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구조에는 뭐 그 단위계를 SI 단위계를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단위계는 좀 보면 국제 단위계가 되겠고, 뭐 이러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SI 단위계, 도량형, 그 다음에 이제 그 MKS 단위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KS 단위계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를 이제 말하고, 그 밖에도 이런 이제 기본 SI 단위계의 기본 단위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위키백과 또는 뭐 다음에 들어가서 또는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아까 조금 전에 이러한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외부의 하중을 이제 외력, 그래서 외력이 되는데, 이러한 외력을 우리가 이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중, 로드, 하중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하중에 의해서 이 구조물이 이제 안전해야 되는데, 이 구조물 상태가 그 외력에 의해서 평형 조건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정정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평형 조건은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외력의 힘이 모든 힘이 제로가 되고, 또 수직 방향의 힘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서의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평형 조건이라고 하고, 평행 조건을 만족하는 해석의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시그마는 시그마를 표시하고, 이건 이제 시그마 표시죠. 시그마. 이 시그마는 합한다, 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x 방향의 모든 힘을 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방정식이 세 개 생기는 거죠. 세 가지 방정식이 세 개 생기는데, 이 방정식 세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설계하는 게 그러한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이 세 개란 얘기는 미지수가 세 개란 얘기죠. 미지수 unknown, 미지수가 세 개인 그러한 구조물의 상태, 평행 상태를 만들어서 되어진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고, 부정정 구조물은 뭐냐? 이 평행 조건,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 방정식만 가지고는 이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 다시 얘기하면 이 평행 조건식 3개 플러스 다른 조건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식. 다른 조건식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조건식이 있어야만이 해석이 되는, 그리고 설계가 되는 걸 우리가 부정정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은 안전한 구조물이냐? 예, 둘 다 안전한 구조물이다.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도 안정된 구조물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모든 구조물은 안정상태의 구조물이냐 불안정상태 구조물이냐, 이런 상태가 이제 안정상태가 되겠고, 이런 상태가 불안정상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안전상태, 이거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태에서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상태에서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불안정이죠. 외부의 힘이 조금만 밀면 굴러 떨어지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조물의 안정 상태의 구조물이냐, 불안정 상태의 구조물이냐. 그래서 불안정 상태는 해석 자체가 안 되겠죠. 해석 자체가 안 되고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조 설계인데, 구조체의 정의, 구조 모델 과정, 구조 설계법, 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구조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지구 위에 이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물은 이제 뭐 슬라브도 있고,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슬라브나 보가 다 입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둥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정방향 기둥이다. 뭐 이런 기둥이다 하면 이러한 단면을 가진 기둥이 입체적이란 얘기죠. 이런 것을 구조 모델링 할 때는 선 하나로 표시한다. 기둥이 선 하나, 기둥 하나, 슬라브나 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초.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선 하나로 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층 전체를 선 하나로 표시하고, 요 층의 무게를 이렇게 하나의 매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층이다 그러면 이게 층의 매스. 매스 1, 매스 2.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화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챕터 1, 1장이 끝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 용어를 적어서 제출을 카페에 댓글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주요 용어를 적고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서 적어서 카페에 댓글을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건 과제물인데 늘 한 장 끝날 때마다 하는 과제물이기 때문에 매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챕터 한 장이 끝나면 말이 없더라도 카페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정의. 구조체는 이제 건물의 뼈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둥이나 포나 이런 것들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체, 구성재를 우리가 구조체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구조체에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하중이 존재하고, 이 하중을 이 구조체가 받아서 지구 안반에 전달하는, 기초가 전달을 하겠죠. 기초가 집안에 전달하는, 안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조체의 역할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체가,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의적 사고의 발달은 도구의 개발을 통해서 역학적인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구조역학은 이러한 인간의 과학적 사고의 산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역학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힘의 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 여러 힘은 하중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힘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초 지식을 통해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구조물의 안정을 위한 지식의 효과적인 적용을 이제 역학적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체에서는 이제 다양한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 기둥도 있고 트러스도 있고 라멘 아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물을 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되겠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리, 교량이죠. 그다음에 선박 등 여러 가지 이제 구조체의 안전도를 이제 판정하고 설계하는 그런 역학을 이제 응용하는 구조물의 변형이라든가 응력 상태를 해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그래서 부재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정하고 접합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모델 과정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선 하나를 표시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할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 마이다스 젠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셉 2000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아바쿠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해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해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이제 손으로 해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 상태라든가 구조물의 그 높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중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조 해석을 해야 될 건지, 그러한 문제는 뭔지, 구조적, 역학적 이런 변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대지 측량과 조사, 대안 조사,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하중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소 설계 및 상세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중 산정은 하중 산정, 해석, 요소 설계 및 상세 설계 이런 것도 이제 그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단면에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그 활류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활동의 이제 한 부분이 필요한데 창조적 조합. 그래서 이제 뭐 고층 건물인 경우 기초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매트 기초로 할 건지 어떤 기초로 할 건지 뭐 그 말뚝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기초가 아닌 지상부에서 고층 건물에 어떤 벨트 트러스를 좀 둘러서 하중을 분담하게 감당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거 건물에 이제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면 기둥을 이렇게 촘촘히 박는 거죠. 이 튜블러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튜블러 시스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형태의 구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창조적인 조합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도 구조물의 형상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러한 구조 시스템을 가진 기본 요소의 분석 이런 과정이 이제 이 해석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설계안을 이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의 구조물과 그 구조 시스템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 모델링 과정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종류에는 개념 설계, 예비 설계, 본 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그 설계 종류의 내용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조 설계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개념 설계가 되겠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모델화해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이 개념 설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시스템, 구조 시스템 가지고 이제 예비 설계를 하는 거죠. 예비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구조 부재의 사이즈라든가 또 그 뭐 그래서 니드 스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예비 설계를 해서 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구조 설계 도면이 드로잉 되고 현장 시공 도면까지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본설계에서 설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준 설계할 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BC 2019 지금 현재 2019 사용하고 있죠. 코리안 빌딩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되어져 있고, 즉 기준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 구조 기준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설계법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육도 설계법, 극강항도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허용력도 설계법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응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설계하는 거가 이제 허용력도 설계인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탄성범위입니다. 탄성범위. 탄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 이렇게 있으면 양손을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겠죠. 늘어났다가 손을 놓으면, 이 손을 놓으면 원래 고무줄 사이즈 크기로 되돌아가죠. 이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이제 여기 좀 새로운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그래서 요건 이제 후쿠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쿠 법칙이 되겠습니다. 후쿠 법칙. 그래서 이 탄성 범위까지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여기서 말하는 요 고무줄은, 이제 고무줄은 예를 들었지만 실제 건축물에서는 이제 구조 재료가 되겠죠. 구조 재료. 구조 재료. 구조 재료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목구조의 나무, 그렇죠? 나무. 그 다음에 철, 스틸, 강이죠. 강.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강관, 좀 탄소 섬유, 구조 재료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 구조 재료가 되겠고, 이 구조 재료들의 그 역학적 특성이 있어요. 역학적 특성에 맞춰서 역학적 특성이 있는데, 이 역학적 특성에 있어서 탄성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걸 이제 말한다. 이제 극강강도 설계는 소송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무줄 얘기를 하자면, 고무줄을 아까는 요만큼 당겼다가 놓았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우리가 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고무줄을 막 이렇게 많이 당겼다, 이게 많이 당긴 다음에 손을 놨어요. 나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고무줄이 되돌아가지 않고 약간 능청한 상태로 이렇게 좀 늘어진 상태로 되돌아가죠. 요만큼 뭐가 됐어요? 요만큼 변형이 생겼죠. 변형. 델타만큼 변형이 생긴. 요 델타 L만큼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진 않는 요게 이제 소성 상태가 되는 거죠. 소성 상태가 되는데, 이 고무줄이 끊기면 안 되겠죠. 구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소성 상태까지 최대한 그 구조물에 쓰이는 재료, 구조 재료가 강도를 발생할 때까지 설계하자. 요게 이제 극한강도 설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이 있는데, 한계상태 설계법은 이제 하중과 변형이 어떤 가우시안 분포에 이렇게 하중과 변형이 가우시안 분포,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에 맞춰서, 이게 이제 평균인데, 이게 이제 원시그마, 어떤 그 필요한 그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는 상태에까지 이제 설계하겠다가 이제 되는데, 주로 이제 피로, 파괴, 사용성 이런데 이제 검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설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허용력도 설계법이라든가 극한강도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KBC 2019 요 코드의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좀
확인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KBC 2019 외에도 이제 콘크리트 학회에서 나온 콘크리트에 대한 극한강도 설계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것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공학회에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어요. 강구조 물 설계법.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이제 각각 사용을 해서 구조 해석과 구조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은 진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장이 끝나면 요 주요 용어,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 이제 그 카페에 각자 댓글로 이렇게 간단히 용어를 적고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붙여서 쭉 나열을 해서 카페에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